수행이 몸의 기능 조절한 호르몬이고 교과서 범위는 이렇고 뭐 활동지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내용은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과정 비교해야 되고 체온 조절 과정 논술형이니까 자기가 쓸 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 과정 그 다음에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 조사하면 된다. 책을 좀 보면 호르몬은 신경과 함께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기능을 하는 건데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성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 체온을 유지한다던가 혈당량을 유지한다던가 이런 건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은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인데 어떤 화학 물질이에요. 근데 그런 물질이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데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내분비샘은 원래 내분비샘도 있고 외분비샘도 있고 그런데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만들어서 그 혈액에 뿌립니다.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액에 뿌려요. 혈관에. 그럼 혈관을 타고 가가지고 표적세포까지 갑니다. 이거를 이제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세포를 표적세포라고 해요. 표적세포. 아무튼 표적세포나 아니면 표적기관까지 이동을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 표적세포 내에서 하게끔 유도를 하는 물질이죠. 그런 게 호르몬인데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고 그 종류에 따라 하는 역할이 다르다.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뭐 인슐린이라고 하는 애는 혈당량을 줄이는 애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이는 애고 뭐 그런 기능이 다릅니다.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서 혈액으로 분비가 돼요. 혈관을 타고 이동하고요. 특정 세포까지 이동한 다음에 작용하는데 이게 이동하는 속도가 좀 걸리겠죠. 그래서 신경에 비해서는 천천히 전달되고 신경이랑 비교해야 되니까 호르몬의 전달 속도는 신경보다는 느리고 신경은 되게 빨리 전달되죠. 여기서 어떤 신호가 전달되면 바로바로 전달됩니다. 근데 그 대신에 천천히 전달되는데 효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작용하는 범위가 넓다.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 천천히 전달되고 효과가 지속적이고 작용하는 범위가 넓다. 뭐 이거 자기가 써야 돼. 이해 가시죠? 네. 그 비교하는 거 있으니까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과정을 비교해라. 여기는 표로 외우면 돼요? 네, 뭐 그래도 되죠. 이따가 다시 복습하면서 프린트는 다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신경과 호르몬 어떻게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느냐. 일단은 이제 온도 조절 과정, 체온 조절 과정과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 과정을 볼 건데 우리 몸이 체온이 높아져요. 체온이 높아지면 그런 고온 자극이 뇌 중에 간내에 작용을 합니다. 간내가 이런 항상성 조절의 중추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간내거든요. 간내에 작용하게 되면 간내에서는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지금 얘가 분홍색으로 된 거는 신경의 작용이에요. 신경. 그러니까 이 고온 자극이 간내를 자극하고 간내에서 이건 신경이 자극하는 것입니다. 신경을 통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이 확장되면 어떻게 되냐면 피가 많이 돌아요. 근데 피가 원래 따뜻해. 따뜻한 피가 이렇게 돌면은 바깥쪽으로 열이 방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열 방출량을 늘리는 거고 땀의 분비량이 늘어나 피부를 통해 땀이 이제 증발할 때 열 에너지 흡수해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열이 증가한다. 열 방출량을 증가시킨다.
열 방출량이라는 용어가 있고 열 그 발생량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 열을 방출하는 거를 증가시키는 거, 이거를 증가시키는 거야. 그럼 체온이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추워요. 너무 추우면 이 추운 자극은 신경을 통해 뇌까지 전달되고요. 뇌 중에 이제 간내가 전달되고, 근데 간내에서 신경에 의해서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거죠. 혈관을 수축시키며 열 방출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럼 열이 좀 덜 빠져나가게 하는 거고, 근육을 떨리게 해요. 예. 덜덜덜 떨리게 해요. 근데 덜덜덜 떨릴 때 근육이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열 발생량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열을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이거는 빠져나가는 거를 막는다라는 거고, 요 두 가지는 신경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간내 바로 밑에 그 뇌하수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그 부분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원래 나와요. 예. 이게 이제 원래 아무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갑상샘을 자극하면은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와요. 근데 티록신이 뭐 하는 애냐면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애야. 근데 세포 호흡이 촉진된다라는 거는 열을 많이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는 거는. 그래서 열 발생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온 자극이 오면 신경에 의해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근육을 떨리게 해서, 근육이 떨게 되면 이제 열 발생량이 증가되거든요.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신경에 의한 작용이었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이 나오면, 뭐 최근에 이것까지는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티록신이라는 게 갑상샘에서 나오면 세포 호흡이 촉진이 되어서 열 발생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방출량은 줄어들고 발생량은 증가되기 때문에 체온이 높아져서 원래 정상 체온으로 돌아온다. 이해가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글로 써 있는 겁니다. 자꾸 글을 읽어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서술을 해야 되잖아요. 논술형이잖아요. 그래서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지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 피부에 있는 혈관을 확장하고 땀의 분비량을 늘린다. 그 결과 몸 바깥으로 나가는 양이 많아져서 체온이 낮아지는 거고,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지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 피부에 있는 혈관을 수축하고 몸의 근육이 떨리게 된다. 그 결과 열이 몸 바깥으로 적게 나가고 몸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여 체온이 높아진다. 근데 이게 꼭 어린아이라는 단서가 안 붙어도 되는데, 아무튼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량이 많아져서 체온이 낮아지면 티록신 분비량이 많아져서 세포 호흡이 증가되고 열이 많이 발생하여 체온을 높인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예, 가시죠? 쓸 수 있죠. 그럼 이건 어린애가 아니라 어른이어도 갑상샘에서 분비하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요거 조금 더 의학적인 것 같은데, 하여튼 문제에서 꼭 어린아이라는 말이 안 붙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쓰시면 되죠. 체온이 낮아지면 티록신량이 분비량이 늘어나 세포호흡이 촉진되고 그 결과 몸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여 체온이 높아진다. 요거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체온 조절이었고요.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혈당량이 일단 뭐냐면 혈액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양이에요. 혈액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양이 혈액 100ml당 보통 포도당이 70에서 90mg 정도 녹아 있어야 돼요. 근데 포도당은 이제 각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그 물질이기 때문에 혈액에 녹아서 이렇게 자꾸 이동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밥을 만약에 먹었다, 식사를 했다, 그럼 혈당량이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화한 다음에 흡수하면 포도당 형태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당량이 증가가 되겠죠. 원래 유지하는 양보다. 그러면은 그거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이자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이 호르몬이죠. 이게 내분비샘이고 이자는 내분비샘인 거고 인슐린은 호르몬인 거고. 근데 이 인슐린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증가가 되면 분비되면 간과 세포에 작용해서 혈당량을 감소하는데 일단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떠돌고 있는 혈당량은 감소되는 게 맞아요. 얘가 포도당을 흡수를 하니까 혈액에 녹아있는 혈당량이 감소하는 게 맞죠.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다당류인데 아무튼 포도당은 단당류고 글리코젠은 다당류거든요. 그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저장을 해요. 어찌됐건 저장을 해 놓으면 포도당의 양은 줄어드는 거지. 지금 혈액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량이 감소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예. 그러니까 밥 먹은 거를 바로바로 써버리지는 않아요. 일단 간에다가 저장했다가 밥 먹고 한참 시간이 경과되거나 아니면 막 운동을 해가지고 그 혈액에 녹아있는 포도당을 다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혈당량이 감소가 되면 이자에서 이거는 원래 알파 세포라 베타 세포에서 나오고 알파 세포에서 나와. 아무튼 이자의 다른 세포에서 나와요. 다른 세포에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게 분비가 됩니다. 근데 글루카곤은 다시 간으로 가서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해 놨던 것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는 거야. 이게 포도당은 단당류고 글리코젠은 다당류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합되어 있는 거를 분해를 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지. 포도당이 많아지니까 혈당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감소했을 때 혈당량을 증가시킨 거니까 정상 혈당량으로 되돌아가는 거지. 이해가세요? 네. 근데 글루카곤하고 글리코젠하고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게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기 온이라고 이제 전미사 같은 게 붙는 거예요. 호르몬이니까 글루카곤이 호르몬이고 글리코젠은 포도당을 결합시켜 놓은 그런 물질이다. 다당류 물질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두 가지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체온 조절 과정 방금 얘기한 거 설명해야 되고 혈당량 조절 과정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호르몬 관련된 질병 여기 있어요. 네, 거기 있죠. 책 써놨어요. 네. 그럼 이 호르몬 관련 질병 조사는 여기 있는 걸 싹 다 외워서 싹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뭐 문제 나오겠죠. 뭐 몇 개 써라.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 다 외워가야 하는 그렇죠. 거죠? 당연히 외워야지 쓰죠. 네. 요거만 잠깐 하겠습니다. 내분비샘이 만들어져서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몸이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의 항상성, 그렇죠. 항상성. 점심 먹고 축구를 했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혈당량의 변화와 먹었을 때와 그 점심을 먹었을 때는 혈당량이 증가를 하죠. 간략하게 이건 쓸게요. 혈당량이 증가되면 이자에서 인슐린이 나와.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게끔 하고 인슐린이, 그 다음에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여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감소하게 되죠.
되시죠? 그 다음에 축구를 한다라는 거는 포도당을 막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축구를 하면은 혈당량이 감소가 돼. 혈당량이 감소가 되면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나와요. 그러면은 간에 저장했던 글리코젠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증가되죠. 그죠? 네. 자, 여기 요거만 할게요. 네. 155쪽에 호르몬 내분비샘에서 분비된다.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그 항상성 유지에 체온 조절이랑 혈당량 조절 등이 있다. 이해가시죠? 체온 조절은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아무튼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는 게 나오면 그러면 세포호흡을 하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갈 때 티록신이 나와야 되는 거야. 혈당량은 인슐린은 혈당량 낮추는 거고 글루카곤은 혈당량 높이는 거고요. 그 옆에 3번에 혈당량 증가시켜준 간은 글루카곤, 혈당량 감소시켜주는 거는 인슐린. 자, 됐지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잠깐 풀 게 있으면은 볼 게 있습니다. 없네. 아, 요거 9번 있네요. 9번. 네. 9번에 그래프는 건강한 사람이 식사했을 때와 운동했을 때 혈당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식사하고 나면은 혈당량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높아졌다가 이제 낮춰지고 있는 이유는 기억에서 그렇죠. 인슐린이 작용해서 그렇죠. 근데 운동 시작하게 되면은 이 혈당량이 낮아지거든요. 근데 다시 높아지는 거는 글루카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프린트. 자, 뭐 방금 한 건데, 항상성은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고, 항상성의 중추는 간내입니다. 간내. 그 다음에 이제 간내에서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항상성은. 자,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분비하고요.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 호르몬인데, 종류에 따라 기능이 다르고, 호르몬과 신경을 비교하면 호르몬은 혈액에 의해 전달되고 신호 전달 속도가 느리며 효과 지속 시간은 길고 작용 범위가 넓다. 신경은 뉴런에 의해 전달되고 전달 속도는 빠르고 효과 지속 시간이 짧고 작용 범위가 좁다. 이거를 쓰는 거야. 서술 할 줄 알죠? 하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체온 조절 과정. 체온이 높아지면 고온 자극이 간내에 전달되고, 간내에서는 신경을 통해 피부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 분비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열 방출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체온이 낮아진다.
이해가요? 이거는 간내가 어. 신경으로 호르몬을 아니에요. 여기는 호르몬 작용이 없어요. 신경을 통해서 혈관,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키고 아, 땀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열 방출량이 증가가 되면 체온이 낮아진다. 간내가 피부 신경을 통해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켜서 땀 분비량이 증가되고 아니에요. 확장시키고 땀 분비량이 네. 증가되어서 열 방출량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혈관으로 땀이 분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혈관 확장하고 땀 분비 증가는 다른 거예요? 예, 빠르게 따로따로 일어나죠. 땀은 분비가 된 다음에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해 가는 거고,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는 거는 볼이 빨개지는 거 그런 거야. 네. 볼이 더우면 빨개지잖아요. 네. 그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면은 혈액이 많이 돌기 때문에, 혈액이 피부 근처로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네. 열이 많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따로, 이게 혈관이 확장되어서 땀이 분비량이 증가되는 건 아니야. 네.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네, 혈관은 확장되고 그 다음에 땀 분비량을 증가해서 열 방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체온이 낮아진다. 시간 조금만 주세요. 예. 땀 분비가 증가되는 것도 신경을 통해서 하는 거죠, 간내가. 네네. 둘 다 신경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걸 서술할 때 네. 왜 열 방출량이 증가해서 체온이 낮아졌는지에 대해서 안 써도 되죠. 그러니까 열이 방출이, 내 몸에서 열이 많이 방출이 되면 그러니까 밖에서 흡수하고 이런 내용을 제가 논술 시험 볼 때 써야 해요. 열 방출량이 증가해서 체온이 낮아진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체온이 낮아지면 저온 자극이 간내에 전달이 되는 거죠. 저온 자극이 간내를 자극하면 간내에서 신경을 통해 네. 피부 근처 혈관은 수축시키고 네. 근육을 떨리게 하는데, 네.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는 것은 네. 열 방출량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고, 네. 근육이 떨리는 것은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호르몬에 의해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량이 증가가 되면 네. 세포 호흡이 촉진되기 때문에 네. 열 발생량이 증가된다. 네. 그러므로 체온이 높아지고 정상 체온이 된다. 이걸 그림을 잘 보면서 한번 써보세요. 네. 잠시만요.
저쪽에 앉자. 중에 앉읍시다. 요거를 아무튼 글로 쓰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이것도 더울 때 고온 자극에 의해 신경의 작용에 고온 자극이 들어오면 고온 자극이 간내를 자극하면 신경 작용에 의해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되고 땀 분비량이 증가하는데 그러면 열 방출량이 증가하여 체온이 낮아지는 것이고 추울 때는 신경 작용에 의해 피부 혈관이 수축하고 열 방출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신경에 의해 몸의 근육이 떨리면 열 방출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육이 떨리는 거는. 그리고 호르몬 작용으로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량이 증가하면 세포호흡이 촉진되어 열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방출량은 낮추고 발생량을 증가시켜서 체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자, 근데 체온 조절 호르몬에 관련된 질병인데 아무튼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고 항진이라는 게 좀 많아진다는 뭐 그런 거죠. 예. 너무 많아진다. 너무 많이 분비됐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티록신이 결핍할 때 일어나는 건데 그 증상은 이제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일단 저건 용어예요. 티록신이 과다 분비됐을 때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발생하고 티록신 양이 적으면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생긴다.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 과정. 혈당량 식사하고 난 후 혈당량이 증가하면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세포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하고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혈당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식사 후 혈당량이 증가하면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시키고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혈당량이 낮아진다. 이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둘 다 호르몬이야, 호르몬. 네. 네, 신경에 의한 작용이 아니고. 그거 한번 써보세요. 네. 식사 후 혈당량이 증가하면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세포에서는 포도당이 흡수되며 간에서는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혈당량이 낮아진다. 이렇게 쓰는 거죠. 포도당이 단당류고 글리코젠이 다당류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저장할 때는 그냥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네. 포도당 이렇게 이게 하나가 포도당이거든요. 이거 여러 개 결합해가지고 글리코젠을 만들어가지고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 후 시간이 경과되어 혈당량이 감소하면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액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혈당량이 높아진다. 잠시만요. 식사 후 어쩌고를 썼으니까 혈당량 감소 감소한다라 써놓고 그 네. 밑에는 식사 후 시간이 지났을 때 혈당량이 감소하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됩니다. 뭐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에도 포도당을 쓰는 거기 때문에 혈당량 낮아집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인슐린 결핍으로 인슐린이 원래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이잖아요. 네. 근데 인슐린이 결핍하게 되면 부족하면 네. 혈당량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 혈액에 당이 많은 상태로 그렇게 유지가 되면 원래 그 콩팥에서 인슐린을 포도당을 재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서 나오는 병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당뇨병인 거야. 네. 이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형성평가 보면은 옳은 거, 옳지 않은 거구나.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 전달 속도가 느리죠. 네.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온몸을 이동하고 신경에 비해 작용 범위가 넓고 전달 속도는 느리고 효과 지속 시간이 길다. 뭐 이런 게 이제 신경이랑 비교했을 때 호르몬의 특징인 거고, 항상성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신경계와 호르몬의 작용으로 유지가 되고 몸무게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랑 관련이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크게 항상성하고 관련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 다른 거는 이제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항상성 유지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약간 그래도 조금 장기간에 걸쳐서 벌어지는 일이고, 몸무게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는 항상성이랑 관련 없어. 그 다음에 호르몬과 신경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공통점을 서술하시 항상성 유지한다. 뭐 이런 거 알면 되겠고, 뭐 이런 게 이제 뭐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전달되고 신경은 뉴런을 통해 전달되며 전달 속도는 신경이 빠르고 지속 시간은 효과의 지속 시간은 호르몬이 길고, 그 다음에 작용 범위는 호르몬에 의한 작용 범위가 넓다. 이런 거 써야 되는 거지. 네. 자, 그 다음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체온이 조절되는데, 더울 때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에 해당하는 거. 이게 떨리는 거는 추울 때입니다. 근육이 마찰이 일어나면 열 발생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추울 때고, 신경 작용으로 땀 분비량이 증가된다. 이거는 더울 때가 맞죠? 네. 신경 작용으로 피부 혈관이 확장된다. 이렇게 확장이 되면 혈액이 많이 돌면서 열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 니은 디귿이 맞고요. 티록신 분비량 증가하는 건 세포호흡 촉진하는 건데 이건 추울 때죠. 자, 추울 때는 이제 수축하고요. 그러면 입술이 파래지고 이럴 때 있어요. 추울 때. 왜냐하면 이 혈액이 적게 돌기 때문에 빨갛지 않고 파래집니다. A가 추울 때고 B가 더울 때. 추울 때 피부의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거는 아니고, 추울 때 피부를 통한 열 방출량이 감소하는 거고요. 더울 때 피부 가까이 흐르는 혈액량이 증가된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7번 지금 추울 때죠, 그쵸? 신경의 자극으로 피부 혈관이 수축하여 열 방출량이 감소하고, 그쵸? 열 방출량 감소. 그 다음에 신경의 작용으로 근육이 떨리면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열 발생량이 증가를 하는 거고요.
호르몬의 작용으로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가 증가되면 세포 호흡이 촉진되기 때문에 열 발생량이 증가된다. 이해가시죠? 다음에 8번. 자, 혈당량 증가시켜주는 거는 글루카곤이고요. 혈당량 감소시켜주는 건 인슐린이고, A가 글루카곤, B는 인슐린. 식사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혈당량이 감소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요 A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량 증가시켜주는 게 맞고요. 네, 호르몬 B가 부족하면 당뇨병 걸릴 수 있다. 맞습니다. 인슐린이 부족하면 혈당량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당뇨병 걸리는 거고. 자, 나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여 간은 저장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혈당량 감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혈당량 감소시켜주는 거죠. 나는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로 흡수하는 과정을 촉진한다. 인슐린이 그 일도 합니다. 이것도 세포로 흡수하는 일도 한다. 네. 자, 이건 이제 식사 후기 때문에 기억에서는 식사 후 혈당량이 증가하면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간에서는 포도당 글리코젠을 합성하고 그 세포는 포도당을 흡수하여 혈당량이 감소하게 된다.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혈당량이 감소하게 되면 글루카곤이 분비되고, 네. 그러면은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합성이 아니에요. 여기 합성이라고 써져 있는데 분해라고 써져야 돼. 분해하여 혈액으로 분해를? 분해하여 혈당량이 증가된다. 분해하여 혈당량이. 선생님 그럼 이걸 쓸 때 네. 분해하여 혈액을 내보내서 혈당량이 증가한다라고 안 쓰고 뭐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 분해하여 혈당량이 증가한다라고 네, 쓰는 네.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항상 써는 거 아실 것 같고,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 호르몬이라고 한다.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전달되고요. 호르몬은 작용 범위가 신경에 비해 넓고,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 신호가 느리게 전달되고요. 신경작용으로 나타나는 효과보다 호르몬은 작용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지속적이다. 맞죠? 근육이 떨리어서 열 발생량 증가시켜주는 건 추울 때고, 네. 자,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하여 몸 바깥으로 나가는 열을 증가시켜주는 거는 이제 뭐 체온 조절 과정에 해당하지. 네. 그 다음에 땀 분비량 증가되는 건 더울 때고요. 티록신 분비량 늘어나고 티록신 작용으로 세포호흡이 촉진되어 열 발생량 증가한다. 이거 맞죠? 추울 때. 자,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가 뭐죠? 인슐린의 작용이구나. 포도당 흡수가 촉진되는 거고,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여 저장한다. 맞죠? 네.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 당뇨병은 인슐린이 결핍할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내분비샘의 이름도 물론 여기다 썼는데요. 하여튼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관련된 질병은 너무 많이 나오면 거인증, 너무 적게 나오면은 소인증. 예. 거인증은 청소년 시기에 너무 많이 나오면 거인증이고, 성인이 된 후에도 너무 많이 나오면 말단 비대증이에요. 청소년일 때 크게 나온 거인증인데 어른 됐을 때 나온 말단 비대예요? 어린이 됐을 때도 계속 나오면 끝이 이렇게 계속 자라요. 계속 손 끝이나 이 광대뼈나 이런 데가 계속 자라요. 키는 안 크는데 키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말단 비대증이. 그리고 티록신 관련한 질병.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고, 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티록신이 적게 나오는 거고, 네. 성호르몬 난소 정소, 이거는 뭐 해야 되지? 아, 성조속증 이런 거구나. 2개씩 써도 되지 않아요? 뭘 2개씩 써요? 프리 수행평가지에 하나당 2개씩 쓰려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 지워도 되지 않아요? 몰라, 내가 수행평까지 뭐 보지는 못했는데 뭘 말하는지 모르겠고. 자, 아무튼 그 이제 이 질병은 이제 네. 당뇨병은 인슐린이 적을 때, 인슐린 결핍으로 당뇨병. 근데 당뇨병에 걸리면 체중이 감소하고, 네. 왜냐면 이제 자꾸 그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소변을 통해. 그러니까 체중이 감소하고요. 네. 혈당이 높을 때 심한 갈증을 느낀다. 네. 하여튼 그렇다네 이거는. 그 다음에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온다. 이게 당뇨병 증상. 성호르몬은 많이 나오면 이제 거인증인데, 정상보다 늦게 사춘기가 시작하고 장골의 과다한 성장으로 인해 팔과 다리가 매우 긴. 뭐 하여튼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거인증에 걸린다. 뭐 너무 큰 거죠. 정상보다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결핍하면 키가 작고 소인증이 되고, 치아가 투명해 이런 건 잘 몰랐는데, 치아가 투명하고 뼈의 반복 골절과 변형, 청력 이상이 발생해. 하여튼 키가 작은 건데 이런 증상이 있네. 일단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인데, 이게 세포 호흡을 촉진하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혈질이 많아요. 심박수 및 혈압이 증가되고, 손이 떨려. 수면 장애도 있어. 근데 아무튼 얘가 체중이 감소할 텐데, 갑상샘 기능 항진증인 사람은 체중이 감소할 거고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면 네. 추위, 에너지가 덜 나오기 때문에 추위 잘 타고 이런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체중이 증가되는데,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성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조숙증에 걸릴 수가 있다. 잠깐만 책을 좀 볼까 이거는. 하이탑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무튼 뭐 이런 증상, 이제 거인증은 생장 호르몬 너무 많이 나와서 증상은 2m 이상 자라고, 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등의 있을 수가 있고요. 말단비대증은 성장기 이후에 생장 호르몬이 너무 분비가 많이 되면 코나 손, 발, 말단부가 커져서 얼굴이 변형이 된다. 소인증은 성장기에 생장 호르몬이 부족하게 분비가 되면은 신체 발육이 부진하여 키가 매우 작다. 티록신, 갑상샘 기능 저하증. 티록신이 결핍되면 뭐 물질 대사 저하나 정신적, 신체적 발육 부진이 나타나고, 네. 하여튼 발육 부진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 그다음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눈이 돌출되고 체중이 감소한다. 이게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체중이 감소합니다. 인슐린이 결핍되는 거를 이제 제1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그냥 당뇨병이라고 해도 되긴 해요. 네.
혈당량이 정상보다 높아 오줌으로 포도당이 배출된다. 요거는 뭐 얘네 안 배운 것 같으니까 이거는 뭐라 되어 있고, 과다증은 이제 말단비대증, 거인증, 갑상선기는 항진증 등이 있고, 결핍증에는 소인증, 갑상선기는 저하증, 당뇨병 등이 있다. 몇 찍어도 돼요? 복사해 줄게요. 프린트 하나. 됐지요? 네. 뭐 이건 다 한 거니까. 이거 잘 외워서 써야 됩니다.